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시간 제한에 대한 엄격한 페널티가 주어졌죠. 그런 영향 때문인지 플레이 타임이 보장되면서 이번 시즌 정말 재미난 경기가 많았습니다. 지극히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제가 가장 재밌게 본 7경기를 뽑아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의 모든 경기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빅클럽끼리의 경기가 많이 쏠려 있다는 것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1라운드 첼시 대 리버풀 경기입니다. 개막전에서 가장 빅매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첼시가 엄청난 이적 시장을 보냈고 포체티노 감독이 오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던 시즌이고요. 게다가 리스 제임스와 치렐이 둘 다 선발 출전했던 경기입니다. 리버풀은 소보슬라이, 맥칼리스터 등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했습니다. 그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이 어떻게 녹아들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경기고 리빌딩 시즌을 잘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섞인 경기였죠. 첫 골은 살라의 클래스로부터 나왔습니다. 살라가 역습 상황에서 좋은 패스를 넣어주고 여기서 루이스 디아스가 마무리하면서 리버풀이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 36분에 세트피스에서 튀어나온 공을 디사시가 마무리하면서 경기는 1대1이 되고요. 이때 막 후반전에 반다이크가 가마차기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경기 자체는 되게 재밌었고 특히 이때 엔조 페르난데스의 활약이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보는데 경기력 자체는 저는 첼시가 우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경기가 끝나고 엔조 페르난데스가 이 기세로 쭉 간다고 하면은 뭐 리그 베스트도 들겠다 막 이런 소리가 나왔을 시절이거든요. 그 정도로 첼시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리버풀 쪽에서는 살라가 진짜 클래스를 보여줬던 경기죠. 경기는 결국 1대1로 끝났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되게 재밌었고 첼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생겨났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뉴캐슬 홈에서 펼쳐진 3라운드 뉴캐슬 대 리버풀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당시 토날리가 징계를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토날리, 기마랑이스, 조엘링톤이라는 리그 최고의 중원이라는 기대를 받는 중원을 보유하고 있었죠. 리버풀은 처음으로 엔도 와타루가 선발 명단에 들어가면서 메갈리스터가 조금 더 앞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었죠. 이 경기의 핵심은 양 팀의 중원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였습니다. 경기 초반 살라의 패스를 이어받지 못한 아놀드의 공이 뒤로 흘렀고 이 공을 앤서니 고든이 가져가면서 첫 득점을 시작합니다. 경기는 1대0이 되고요. 그 이후에 고든이 다시 찔러준 공을 이삭이 받으려다가 반다이크 발에 걸리면서 반다이크가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리버풀은 10명으로 싸우게 되는데요. 1대0으로 뒤지고 있고 10명으로 싸우는 상황 속에서 리버풀은 엔도를 빼고 맥칼리스터, 소보슬라이 2명만 중원에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살라를 제로톱으로 옮겼죠. 이렇게 해도 경기 스코어에 변화가 없자 클롭 감독은 맥칼리스터를 빼고 다르윈 누네즈를 투입시킵니다. 10명짜리 팀에서 미드필더 1명을 빼고 공격수를 투입하는 건 정말 파격적인 수였죠. 그리고 클롭의 그 선택은 적중합니다. 경기 시간 80분, 누네즈가 매우 어려운 위치에서 슈팅을 성공시킵니다. 평소 누네즈라면 생각하기 힘든 득점 장면이죠. 그리고 이대로 경기가 1대1로 종료되나 싶은 시점에 추가 시간 5분 중 2분 30초가 지난 시간 살라가 누네즈에게 패스를 넣어주고 누네즈가 이 공을 흘리면서 앞쪽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닉포프가 잘 나왔지만 누네즈가 반대쪽으로 마무리하면서 극장골을 성공시킵니다. 누네즈의 인생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1명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드필더를 빼고 공격수를 투입한다는 신의 한 수를 적중시킨 클롭 감독 그리고 그걸 이행해준 다르윈 누네즈가 엄청 빛났던 명경기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스날 홈에서 펼쳐진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북런던 더비입니다. 그 당시 아스날과 토트넘은 리그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1위를 경쟁하던 사이였고 그 경쟁하던 사이가 북런던의 두 팀이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슈를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감독이 바뀐 첫 시즌인데 이 정도의 플레이를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던 시기였죠. 경기 시작은 사카가 시작합니다. 전반 25분 사카가 때린 슈팅이 로메로의 몸에 맞으면서 굴절되면서 들어가며 아스날이 1대0으로 경기를 앞서갑니다. 사카가 메디슨의 다트 세레모니로 도발을 시작하죠. 하지만 전반 41분 토트넘이 다시 따라갑니다. 메디슨이 어려운 위치에서 컷백을 수행하고 손흥민이 정말 어려운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1대1로 만듭니다. 손흥민과 메디슨이 더블 사진 세레모니로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전반이 종료되고 데클란 라이스 대신에 조르지뉴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이 투입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경기 시간 49분 코너킥 혼전 상황 속에서 로메로가 핸드볼 반칙을 하며 상대에게 PK를 내줍니다. 그리고 사카가 이 공을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2대1로 아스날이 앞서갑니다. 이 PK 이후 이어진 중앙볼에서 조르지뉴가 메디슨에게 공을 뺏기면서 위험한 상황을 맞습니다. 여기서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밀어주고 손흥민이 이 공을 마무리하면서 경기는 2대2가 됩니다. 역시 북런던의 라이벌답게 치열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양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치열한 공방전을 가졌지만 경기는 2대2로 끝나면서 양팀의 승부는 후반기에 가려지게 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첼시 홈에서 펼쳐진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첼시 대 맨시티 경기입니다. 당시 첼시는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맨시티가 이기는 게 사람들이 정배라고 많이들 얘기했었죠. 역시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일단 첫 골은 맨시티 홀란드가 PK로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첼시의 티아고 실바가 코너킥에서 그 공을 빨리 따라잡죠. 그리고 전반 36분 후방에서 전개된 패스가 그바르디올의 뒷발에 맞으면서 리스 제임스에게 흐르고 리스 제임스가 이 공을 내주며 스털링이 마무리하며 경기가 2대1이 됩니다. 하지만 전반이 종료되기 직전 아칸지의 헤더골로 경기는 2대2로 전반이 종료되고요. 후반 시작하자마자 홀란드가 공으로 공을 넣으면서 경기를 3대2로 만듭니다. 잭슨이 튀어나온 세컨볼을 처리하며 경기는 3대3. 정규 시간 5분이 남은 상황에 혼전 속 상황에서 로드리의 중거리가 티아고 실바의 몸에 맞으며 굴절되며 4대3이 되는 골을 만듭니다. 여기서 첼시는 젖잘싸가 되는 상황이 되었죠. 결국엔 로드리가 경기를 끝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첼시의 아픈 손가락 브로야가 PK를 얻어냅니다. 이 시간은 추가 시간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파머가 결정적인 PK를 성공시키면서 경기는 4대4로 종료가 됩니다. 도파민이 빵빵 터지는 미친 경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맨시티 홈에서 펼쳐진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맨시티와 토트넘 경기입니다. 당시 토트넘은 첼시전 4대1 대패 이후로 3연패라는 기록을 달성하면서 매우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맨시티 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맨시티 원정이니까 토트넘이 이 경기를 패해서 4연패를 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경기는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도쿠를 스피드로 이겨내면서 전진하고 그 공을 쭉 끌고 가면서 반대쪽으로 침착하게 득점하며 경기를 1대0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후 올라온 세트피스에서 손흥민이 무릎으로 자책골을 넣으면서 경기는 1대1이 되죠. 이후 전반 30분에 알바레즈의 환상적인 오프더볼 움직임과 연계 그리고 포든의 득점까지 이어지면서 맨시티가 2대1로 앞서갑니다. 이대로 전반이 종료되었고 후반전에 로셀소의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다시 2대2가 되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무승부가 되나 했지만 홀란드의 기가 막힌 컵백과 그릴리시의 마무리로 인해서 경기는 3대2가 됩니다. 이 득점 이후 정규 시간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역시 토트넘은 예상대로 4연패를 하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브레넌 존슨이 크로스로 올린 공을 클루셉스키가 헤더로 꽂아 넣으면서 경기를 극적으로 3대3으로 만듭니다. 클루셉스키의 득점이 들어간 시간이 딱 90분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경기는 3대3으로 종료되고 토트넘은 일단 4연패의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리버풀 홈에서 펼쳐진 28라운드 리버풀과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클롭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을 떠나는 게 확정이 되면서 펩과 클롭의 마지막 대결로도 관심을 끌었던 경기인데요. 선방은 스톤스가 날립니다. 코너킥에서 올라온 공을 스톤스가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1대0으로 만들고요. 이대로 전반이 종료되고 후반전이 되었을 때 아케가 뒤로 백패스 미스를 하면서 이 공을 누네즈가 잡아내고 여기서 누네즈가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근데 이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에데르송이 큰 부상을 당했고요. 어쨌든 리버풀은 이 페널티킥을 마무리하며 경기를 1대1로 만듭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아예 달라진 모습으로 후반전에는 엄청난 에너지 레벨로 맨시티를 밀어붙였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1대1 기회가 있었지만 디아즈의 골 결정력이 발목을 잡으면서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했고 경기는 이렇게 누가 두세 명씩 넘어지는 건 기본으로 치열한 에너지 싸움 속에서 1대1로 종료됩니다. 역대 프리미어리그 라이벌 중에 최고의 라이벌 중 하나였던 펩과 클롭. 그 마지막 경기는 경기 퀄리티적으로도 엄청난 경기였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첼시 홈에서 펼쳐진 첼시와 맨유의 31라운드 경기입니다. 일단 경기 시작부터 갤러거가 선방을 날립니다. 전반 3분 만에 경기는 1대0이 되고요. 하머가 PK로 추가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첼시가 앞서갑니다. 하지만 가르나초가 첼시 수비진의 실수를 틈타서 2대1로 쫓아가는 골을 만들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역습 상황에서 헤더로 동점골을 만들면서 전반은 이렇게 2대2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 시간 66분, 시즌 내내 부진했던 안토니가 모드리치의 빙의에서 아웃프론트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공을 가르나초가 머리로 마무리하면서 맨유는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3대2로 앞서가는 미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미친 경기인데 추가 시간에 마두에케가 달로로부터 PK를 얻어내고요. 이걸 또 파머가 마무리하면서 경기가 3대3이 됩니다. 그래서 와, 미친 명경기로 3대3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순간 첼시의 마지막 코너킥이었고요. 여기서 파머만 코너 플래그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머가 이렇게 공을 받으러 가고, 파머가 공을 받고 몸을 돌릴 때까지 맨유 수비진들은 아무도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머가 이 슈팅을 때려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경기가 4대3이 되고 첼시는 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올 시즌 제가 생각나는 7개의 명경기를 알아봤습니다. 옛날 노래 들으면 그때의 느낌이 느껴지듯이 지난 경기를 보니까 그때의 느낌이 막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명경기는 어떤 거였는지 빠진 경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